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70강 실전사주반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살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형살이 많이 작동을 하는, 특히 사명이 사주에 들어있는 경우, 축술미, 인사신, 사명이 들어있는 경우 어떻게 내 사주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개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사주를 잘 활용하신 분들의 사례들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인사신 형태의 사주는 저한테는 참 많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가 합이 많이 들어있는 사주인데 이 형하고 충이 종합 세트로 들어있는 이 인사신 형태의 사주들은 그분들의 인생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합이 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순리에 맞게 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충이나 형이 있으면 역동적인 변화를 동반하죠. 그러니까 일명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충의 물상이죠. 그럼 안 두드리면 안 열리죠. 그러면 뭔가 자유를 얻는 방법, 합, 달라고 하면 얻는다. 네 마음이 내 마음. 합은 달라고 하면 얻어지는 거 아니야? 충은 투쟁을 통해서 얻는다.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상대가 주지 않는다. 형은 조절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얻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되게 역동적인 운동을 하시는 약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어떤 페미니스트와 관련된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합이 잘 걸려 있으면은 외교를 통해서 순리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충이나 형이 많으면은 또 역동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갑작스러운 변화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같은 거죠.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인사신 사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축술미를 경험했는데 축술미는 화개지의 조합이니까 마무리의 과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인사신은 생지죠. 인사신, 인목은 인호술, 인묘진을 시작하려는 에너지고, 사화는 사오미, 사유축을 시작하려는 에너지고, 신금은 신유술, 신자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인데, 걔네들이 서로 우리 일로 가자. 아니야, 여기로 가자. 아니야, 여기로 갈 거야.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죠. 내 사주의 에너지에는 그런 역동성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 내면에서 투출된 거다라는 개념으로 보자고요. 믿든지 말든지. 내 내면의 스크린에서 내 내면의 영사기가 들어있어. 빔 프로젝터가 내 무의식에서 이 외부 세계에다가, 이게 평면 2차원 스크린이 아니라 3차원 스크린에다가 지금 영상을 쏴대는 거죠. 360도 입체 영상을 지금 쏜 거죠. 360도 입체 영상을 쏜 거죠. 그러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내면이 투사된 내 내면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느 한쪽에 반복된 곳만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영사기에 극히 일부의 필름만 상영이 된 거죠. 내가 집하고 회사만 10년째 계속 반복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주말의 영화 매일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내가 만약에 색다른 곳에 여행을 가서 난생 처음 가는 곳에 가봤어요 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 필름 중에 개봉되지 않은 필름이 상영된 거죠. 그렇죠? 각각의 필름들이 상영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미국을 갔어, 유럽을 갔어, 아프리카를 갔어, 태평양 크루즈 여행을 했어. 남들이 절대 가보지 못할 곳에 내가 한번 가봤어. 그러면 이게 내 마음속에 무의식 안에 들어있던 수많은 필름 창고에서 많은 필름들이 개봉이 된 거죠. 각각의 필름이 개봉될 때마다 거기에 어떤 이벤트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필름이 개봉되면 3년 후에 무슨 일이 촉발됩니다. 2년 후에 무슨 일이 촉발되고 5년 후에 무슨 일이 촉발됩니다. 이 필름과 이 필름과 이 필름을 연속으로 상영시키면 무슨 이벤트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는 당장 내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 뭔가 변화와 활력을 꾀하고 싶다면 안 가본 곳에 여행을 가봐라. 안 해본 일을 해보아라. 특히 내 삶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평소 터부시하던 선을 넘어보아라 같은. 그렇다고 착하게 살았는데 범죄를 저지르라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떻게 애들이 저런 걸 할 수가 있어 하는 것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그런 분야에도 모두 가보면은 나에게도 그런 뭔가 새로운 이벤트 같은 것이 열릴 것이다.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분들, 게임 속에서 롤플레잉을 하는 분들은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하나 선정해서 그 캐릭터를 다양한 여행을 시킴으로써 경험치를 만들죠. 이곳에 가서 몬스터를 잡고 저곳에 가서 금화를 수집하고 또 색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이벤트를 하고 또 색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색다른 곳에 가서 몬스터를 없앴더니 몬스터를 없앨 때마다 뾰롱뾰롱하고 무슨 포인트 점수와 무슨 마법의 칼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 성숙시켜 나가고 어느 곳에 갔더니 황금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열쇠를 받으면 가보지 못한 다른 코스의 기회를 갈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들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하고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주에 인사신사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되게 역동적인 필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인사신은 뭔가 새로운 출발인데 새로운 출발이 복합, 혼합, 멀티돼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공부해서 저 행정고시에 가서 외교부 장관이 돼야지. 행정고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춤도 잘 춰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스타가 돼야지. 춤 공부도 하고 있고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컴퓨터도 공부하고 있고 누가 옆에 와서 야, 너 세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하냐?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주들입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내 안에 세 가지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서로 형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정자의 역할, 새로운 시작의 조정자. 그래서 보통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정자는 인사신들이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때 조정자들은 축술미가 좀 더 많다. 보통 생지의 모토는 일단 해보자. 생지의 모토는 일단 해보자. 그럼 사주에 생지가 많으면 일단 해보자.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럼 보통 왕지의 모토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할 거면 생지 하나도 없고 왕지만 있으면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를 시작을 하지 마. 모든 게 왕지의 모토죠. 화개지의 모토는 뭘까요? 마무리를 잘해야지 사람들이 마무리를 화개지의 모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 사주들은 생지들이 많죠. 지금 오늘 샘플로 가지고 있는 사주가 생지들이 많아요. 그럼 사주에 생지만 많고 화개지가 없으면 마무리는 사실 아웃 오브 안중 같은 거죠. 약간 일단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경험해 본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주들은 그렇죠? 이건 완전히 인신사회네요. 지금 이 사주는 완전히 인신사회. 여기는 좀 화개지가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보죠. 사주에 어떤 특정 성분이 없다. 그러면 나쁜 건가요? 아니야. 내 안에 필름 상자 속에 특정 성분 필름이 별로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는 필름들은 되게 많은데 뭔가의 중심에 가 있고 뭔가를 마무리 짓는 영화는 별로 없다는 거야. 꼭 어떤 느낌이에요? 이 생지가 많으면은 케이블 TV 딱 틀었을 때 영화 소개하는 코너 같은 것만 줄창 나오는 거 있죠. 영화의 전반부만 소개하는 코너들. 영화의 전반부만 소개하고 있고 영화 중반부나 후반부는 소개 안 하는 꼭 그런 필름들이 내 안에 가득하죠.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역동적으로 하면 뭔가 이것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고 이것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고 저것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기회들, 뭔가 다양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갈 수 있는데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중심이나 마무리까지 가는 데는 좀 약하다. 무술을 배웠으면은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지. 그게 왕지예요. 왕지가 없으면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최고까지 될 필요 있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건의 초반에 개입하는 형태들이 유리하죠. 이럴 때는. 중반은 중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무리는 마무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이런 사주들은 주로 어디에 개입하면 좋을까? 긴급 출동. 그러니까 환자를 최초 발견해서 병원에 갖다 주는 것까지가 생지의 역할이죠. 그럼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그걸 어떻게든 살리죠. 이제 살아났으면 이제 보상협상이라든가 재활훈련 같은 거, 요게 화개지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은 주로 뭔가 어떤 사건에 처음 개입해서 어떤 서두 단계에서 재능을 잘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호신샘도 지지에 생지가 3개나 있어. 생지가. 뭔가를 해보는 거를 좋아해요. 뭔가를.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키즈카페 사업을 했는데 불사. 제가 그때 키즈카페 사업을 하면서 나 이걸로 평생 늙을 때까지 이걸로 먹고서 나 이 사업 30년, 40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일으켰어. 아, 참, 나는 생지가 3개지. 생지가 3개면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무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스타트로 끊는 건 잘해. 시장이 무르익을수록 밀리기 시작해요. 나도 지금 좀 걱정이야. 아, 이거 영성 명리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뭐죠? 시작은 내가 하고, 주인공은 딴 사람 되고, 마무리는 저 사람. 약간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왕지대운이 만났어요. 인호술 하고, 지금 왕지대운 만났으니까 시작도 하고, 전성기까지 많이 하고, 마무리까지는 다 하겠다. 지금 인호술이 다 들어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거죠. 뭔가를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인사신은 뭔가 초기에 빠르게 어떤 형태를 진압하는 거,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사주에 인사신이 많은 사주들은 다양한 세상 경험을 시작해 보아라. 설사 왕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잖아. 지금 화의 시작, 수의 시작, 이거 뭐야? 목의 시작이잖아요. 인호술 운동의 시작, 사유축 운동의 시작, 해묘미 운동의 시작. 각각의 삼합 운동의 거대한 초기 분야. 근데 또 이러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요거 할까 요거 할까라는 부분이 이 인사신 삼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서로 이거 할 거야 아니야 이거 할 거야 아니야 이거 할 거야 아니야 이거 해야 돼라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형충을 때리고 있다. 형충을 한다. 나 역시 갈등을 하게 된다. 이게 단점으로 가게 되면은 무슨 일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일 해보겠다고 좀 하다가 또 하다 그만두고 또 뭐 다른 일 하겠다고 뭐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한 3년 하더니만 뭐 시험만 보고는 그만두고 또 뭐 장사를 하겠다고 하더니만 좀 장사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에이씨 이거 적성 안 맞아 하고 그만두고 자칫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사신사명이 걸려 있으면 인생에 좀 희노애락이 좀 역동적이다. 좀 불안하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쭉 요거를 해서 요거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가고 또 다음 단계를 기반으로 요 길을 간다라는 개념보다 보통 이게 삼합의 개념이죠. 요것 조금 했다가 다시 또 저것 조금 했다가 또 저것 조금 했다가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들의 인생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종자가 될 수 있다. 인사신사명은 형살직권이라고 해서 사람의 뭐 죽고 살고 생로병사 이런 데 관여하는 또는 긴급하게 돌발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자, 사주 몇 개를 보는데요. 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제가 2년 전인가 상담을 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사주인데 이 직업이 손해사정인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 그 보험사, 교통사고 처음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긴급출동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게 좀 페이가 좀 적고 일이 험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손해사정인이 돼야겠다. 이 보험 쪽에서는 어떠냐면 일단 보험 문제가 들어오면은 일단 보험에서 긴급하게 보험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보험사에서 누구한테 보상비 지불해주고 누구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좀 인사사고가 걸려 있거나 좀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2단계 작전, 손해사정인 출동. 그러면 손해사정인이 각각 당사자를 만나서 내가 지금 전치 5주에 무슨 사고를 입어서 지금 얼마나 입원을 했으니 이거 좀 해결해 줘. 그럼 이제 금액을 매겨요. 그래서 손해사정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요거는 당신은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보험금 받아야 되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보험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나 그거 가지고 만족 못 하겠어. 그러면 그 다음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대체로 보험사 상대로 소송 걸어서 그닥 좋을 일이 별로 없죠. 보험사가 워낙 빵빵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고수들이죠. 그래서 보통은 손해사정인 단계에서 많은 경우들은 대부분 1단계 그냥 보험사의 자체 해결, 2단계 손해사정인 출동, 3단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이런 데 보통 손해사정인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이 돼요. 예전에 키즈카페 할 때 가끔 아이가 어디 문지방에 손을 찧어서 병원에 여기 붕대를 탱탱 매는 어머니가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얼마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보험사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럼 이제 2단계로 손해사정인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직접 병원 방문하고 치료비 확인하고 요 보상 내용 확인해가지고 얼마에 이 정도면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종의 중도적인 관계에서 협의를 이끌어주는 게 손해사정인들이. 저도 여러 번 불러봤던 경험이 있네요.
자, 이분은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 요원, 긴급출동 요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손해사정인. 사실 직업적 물상으로는 사주의 인사신 삼형의 물상을 매우 잘 타고 있죠. 이 사주는 인사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인신사회가 다 있죠. 그럼 이번 생에 뭐 하라고 태어난 거죠? 이것저것 사계절의 에너지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아라. 다양한 방향으로 시도해 보아라. 정점까지 안 가도 된다. 시도만 해보다. 스타트를 끊어라. 같은 거죠. 그 원래 꼭 이런 느낌이죠. 그 서부개척 시대 골드러시가 일어날 때 그 뭐죠? 이곳에 금이 있다 하고 칵 죽은 사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금광을 발견한 거죠. 생지, 금광을 발견하다. 왕지, 금강에서 금을 캐다. 화개지, 다 캔 금광 마무리 작업하다. 뭐 이런 듯한 느낌이죠. 조절자의 작업을 하다. 이 생지는 대체로 개척자의 정신이 강하고 왕지는 개척자가 뚫어놓은 길을 통해서 해당 분야를 전성기를 이루는 일이고 화개지는 모든 일들의 조절 같은 거죠. 이쪽 파트의 조절. 보통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화개지죠. 보통은 사고가 처음 나면은 보험사 직원이 와서 처음 수습을 하고 중간 단계를 거쳐 마무리하는 단계는 보통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마무리를 하죠. 자, 해수도 있고 사화도 있고 임목도 있고 신금도 있는데 이 사주를 조금 중점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세 분의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 법조인입니다. 지금 로스쿨 다니고 있는 로스쿨 좀 레벨이 있는 서울대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분이시고요. 법조인이 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분은 그냥 평범한 법조인이 아니라 법 철학을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법 철학이라고 한다면 법을 좀 원초적으로 법의 취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원초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편제격의 상관을 쓰고 있는 형태라서 어떻게 보면은 상관성이 매우 강한 형태의 사주라서 그래서 제가 법조계의 혁명가가 되실 것이다. 기존의 어떤 관념이나 형식을 바꾸는 형태가 된다. 이 사주가 무관의 식상이 강하죠. 무관의 식상이 강하다. 사주가 일단 무관 형태가 되면은 그 어떤 기존의 관례, 과거의 관습, 그동안 해오던 어떤 관례나 관습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원래 관성이라는 게 틀이잖아요, 틀. 프레임이잖아, 프레임. 관성의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거기에 식상이 강하면은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인데 그것도 그냥 식상이 아니라 목식상. 목식상. 목이라는 오행이 뭐죠? 새로운, 뉴, 어떤 것이 새롭게 생김, 새롭게 창조됨, 새롭게 시작됨의 에너지가 이 목의 에너지인데 무관의 목식상을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주장,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인사신,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해 본다. 이런 분이 법조계에 들어가면 법조계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자, 이 손해사정인 분 사주를 좀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손해사정인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는데 같은 인사신이라고 해도 월지에 뭐가 붙어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러니까 월지는 무대와 나와바리예요. 세 개의 에너지 중에 무대는 누구냐, 즉 누구 나와바리에서 놀고 있느냐. 철수, 영희, 민철이가 있는데 지금 민철이 집에서 철수와 영희가 놀고 있는 거지, 영희네 집에서 뭐 철수하고 민철이가 놀고 있는 거지, 철수네 집에서 영희하고 민철이가 놀고 있는 건지 그런 거죠. 이건 지금 재성네 집이죠. 재성네 집. 재성이 주인공이고 재성의 나와바리에서 임목과 해수가 서로 야 우리 이렇게 가자, 아니야 저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무슨 느낌일까? 백인, 흑인, 황인 셋이 모여서 각자 자기 방식으로 놀려고 하는데 지금 걔네 집이 누구네 집인가 봐야 돼. 지금 백인네 집인가, 황인네 집인가, 흑인네 집인가. 사실 누가 힘이 제일 셀까요? 자기 나와바리. 흑인네 집에서 야 우리는 흑인 방식으로 놀 거야. 야, 싫어 난 백인 방식으로, 나는 황인 방식으로 놀 거야. 자, 이거는 화기운이 중심이 돼서 여기 임목과 사화가 해수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보면요 재밌는 게 사회궁에 강력한 재성이 있는데 그 옆에 겁재가 이렇게 크게 간여지동줄로 돼 있죠. 개년생이니까 지금 30대 후반이신데 이건 무슨 관계일까? 그럼 여기 있는 이 돈은 누구 돈일까? 시간의 관계상 이거 누구 돈일까?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죠. 땡땡땡땡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고 이 돈은 누구 거예요? 겁재 거야. 겁재의 재물시장이야. 근데 이 겁재하고 겁재의 재물하고
이게 합이 잘 붙어 있어요. 매티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겁재하고 겁재의 재물이 그닥 사이가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겁재가 돈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죠. 들어서 충관계죠. 충관계. 돈이 잘 달라붙지 않고 있죠. 꼭 무슨 느낌이죠? 이 사람의 개는 자꾸 집을 나가고 나는 그 개를 잡아다 다시 갖다 주고 꼭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 사주를 보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그 이병헌이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무슨 조직폭력배 영화인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이병헌이 그 조직 보스의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조직 보스가 여대생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 근데 이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조직 보스가 자기 오른팔 이병헌한테 너 그 여자 혹시 바람피나 가서 감시해라 라고 해. 그래서 이병헌이 그 조직 보스의 여자, 두목의 여자를 옆에서 근접 밀착 감시를 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또 이 의심병 많은 보스가 이거 이병헌이 저 녀석 내 여자 지키라 그랬더니 저 둘이 서로 저 뽀뽀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 그래서 결국 그 영화, 그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영화 마지막 편에 보면은 이 배신당한 이병헌이 두목한테 복수하러 가는 장면으로 이제 엔딩이 나오는 모습. 이게 뭡니까? 이걸 만약에 여자 사주라 그러면 이게 내 앞에 선임 겁재의 여자인데 이 여자가 겁재를 좋아하겠어? 날 좋아하겠어? 이사 겁재의 재성을 내가 생해 줬더니 겁재가 나한테 와서 붙는 약간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미혼이라서 좀 그런 형태로 그럼 오히려 뭐 선배 여자가 선배랑 싸우고 와서 위로해 줬는데 그 여자랑 사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죠. 그렇죠? 선배의 엄청 잘난 여자가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나하고 목생화 정임합 해가지고 지금 붙을 수도 있는 형태니까. 자, 이거를 재물적 형태로 보자면은 이 재물은 이거를 내 앞에 있는 고객의 재물, 사회의 재물이고 이게 임자 있는 사람들의 잘난 사람들의 재물을 생해주고 보호해주고 심판으로 무게합이죠. 이게 겁재가 나한테 관을 주어 주었죠. 야, 내 재물 좀 지켜줘.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고객의 재물을 지켜주고 고객의 돈을 채워주는 형태의 사주. 인사신 사명이니까 분쟁 조절의 형태. 사주에서 인성이 나한테 와 있으면은 이게 돈하고 지금 사신합으로 연결돼 있죠. 돈하고 문서, 돈하고 결재권, 승인권이 연결돼 있으면은 처음에는 남의 재물을 생해주고 보호해주는 형태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재물이 나한테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남의 재산, 남의 재물, 그러니까 이게 고객의 이익을 지켜주는 형태다. 뭐 다치거나 손해를 본 사람들한테 얼마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해주는 형태인데 나중에는 이게 겁재의 돈이 나의 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형살이 걸려있는 돈이게 되니까 분쟁 걸린 돈을 맡아주거나 보호해주는 일을 하다가 분쟁 걸린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형태다. 이거 딱 사건 사고 해결해주다가 결혼할 가능성 높겠죠. 이 사주가 만약에 이혼 전문 변호사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혼 중인 여자 변호해주다가 그 여자랑 사귀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그런 형태로 에너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신 사명이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걸려 있죠. 근데 제격의 인사신 사명이면은 재물을 관련된 재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형살 조종자다. 돈에 대한 분배라든가 이 비겁하고 돈의 관계가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 문제와 관련된 해결. 돈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손해사정인이잖아. 당신 다쳤어? 얼마 보상해 줄 건데? 얼마 보상해 줄게? 너 얼마네? 넌 얼마 보상받고? 요거 조정해 주는 분쟁 조종자다. 나중에는 요 재물의 기운이 이 분쟁 조정 형살을 내 것으로 이 형살 기운이 많으면은 내가 돈 때문에 분쟁에 걸리든가 이 사주가 만약에 형살 조종자 안 하면은 남의 돈 맡아주다가 남의 돈 내 것으로 가져오다가 얘한테 소송 걸리고 벌일 수도 있는 내가 오히려 돈이나 여자 문제로 소송을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차라리 사회의 재물들을 뭐 공정분배해주는 그런 형살 조정자를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결정권이에요. 돈에 대한 결재권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비경겁재를 다루는 간판성과 심판성도